60세, 70세를 넘어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죠? 계단을 오르다 보면 숨이 차고 무릎이 후들거리고 손에 들던 물건이 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그렇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앉는 습관, 식사 후 움직이지 않고 바로 TV 앞에 앉는 습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 이 세 가지가 모두 근육의 순환을 막고 회복을 지연시키는 조용한 파괴자들입니다. 주요 대학의 노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근육 손실 속도는 평생 습관과 거의 정비례합니다. 운동량이 같아도 앉는 시간이나 수면 자세, 식사 후 행동이 근육 회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즉, 움직이는 양보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 이 더 큰 문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습관들이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금만 쉬자는 말 속에는 이미 근육의 퇴화가 숨어 있습니다. 하루 중 단 2시간만 덜 움직여도 근육은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단 48시간의 무활동만으로도 근섬유의 굵기가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몸을 움직이는 시간보다 멈춰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면 이미 근육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근육은 기억력이 있는 조직입니다. 즉, 한동안 약해졌더라도 다시 자극을 주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서 그 회복의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그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진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습관과 반대로 조용히 파괴하는 3가지 습관을 정확히 배우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부산 혹은 제주도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을 알고 그 환경에 맞는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노하우가 아니라 10년 후 근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의학적으로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근육의 노화 속도는 나이보다 습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적인 근감소증 연구그룹 SRCF에서는 65세 이후에도 활동적인 습관을 유지한 사람은 80세까지 근육량의 80%를 보존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움직임이 적고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은 단 2년 만에 근육량의 15%를 잃습니다. 즉, 근육의 생명력은 나이보다 하반복되는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느냐, 아니면 바로 TV를 켜느냐, 식사 후 10분간 걸어주느냐, 그대로 의자에 앉느냐. 이 작은 차이가 5년, 10년 후에는 걷는 속도와 허벅지 두께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한 노인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은 게으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근육은 매일의 움직임을 학습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패턴이 쌓이면 회복 신호가 차단됩니다. 그렇다면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래 앉아있기. 둘째, 짧은 수면을 반복하기. 셋째, 식사 후 즉시 눕기. 이 3가지가 근육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한편 의학계에서는 이런 패턴이 왜 근육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혈류 감소가 핵심 요인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학자는
신경 전달 감소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잊는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시나요? 걷기, 손 운동, 발목 회전,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단 1분이라도 움직이면 근육은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오늘 이후로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셔도 됩니다. 앉아있을 땐 1시간마다 2분만 일어나기.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근육의 회복 효율이 30% 증가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습관을 묻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의 진짜 회복은 움직임보다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그 신호는 바로 몸의 깨어남, 즉 아침 첫 30분의 행동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 앉는 순간 근육은 깜짝 놀랍니다. 혈류가 급격히 몰리고 뇌는 이를 스트레스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근육이 받는 첫 자극이 긴장이면 하루 종일 회복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눈을 뜨고 2분간 손끝, 발끝을 천천히 움직이면 뇌는 이를 활성 신호로 인식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시작합니다. 이 2분의 차이가 하루 전체 근육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에 혈류 순환 패턴이 근육 회복률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즉, 운동보다 먼저 몸을 깨우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점점 반응 속도를 잃고 걷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심지어 같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30% 감소합니다. 왜 나는 운동해도 힘이 안 붙지? 바로 이 아침 루틴의 차이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손발이 차갑거나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가요? 그건 근육이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손가락과 발가락을 10초씩 움직인다. 무릎을 가볍게 들어올려 허벅지를 깨운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상체를 일으킨다. 이 1분 루틴은 단순한 기상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근육에게 이제 회복을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근육은 말을 하지 않지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젊음을 되찾습니다. 운동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이나 공원 걷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근육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하루 5분의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이 5분은 몸의 시계를 리셋하고 근육 세포의 대사를 깨웁니다. 국내 노화연구소에서 70세 이상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단 5분 아침과 저녁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3개월 뒤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반면 아무 운동도 하지 않은 그룹은 5% 감소했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열고 근육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활성 신호입니다. 특히 고관절과 허벅지, 종아리를 중심으로 한 3가지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 들기 10회, 허벅지 전면 자극, 양손을 깍지 끼고 팔 위로 들어올리기 10초 유지, 상체 근육의 순환 회복, 발끝으로 서기와 뒤꿈치 들기 교차 20회, 종아리 혈류 활성화. 이 3가지는 침대 옆이나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힘든 운동보다 자주 하는 가벼운 움직임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리듬 릴레셔나이즈의 핵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스트레칭이 단백질보다 근육 유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영양소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혈류와 신경 자극이 함께 있어야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 생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백질은 벽돌이지만 스트레칭은 벽돌을 쌓는 사람이다. 즉,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재료를 사용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도 운동은 내일 해야지 라고 미루고 계신가요? 그 생각을 멈추고 지금 5분만 움직이세요. 그 순간 근육은 이미 회복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백질 흡수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 루틴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에 따르면 단백질을 섭취한 뒤 2시간 이내에 가벼운 움직임을 병행해야 근육 합성이 30% 이상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식사 후 움직이지 않으면 섭취한 단백질의 절반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즉, 먹는 것보다 먹은 후 행동이 근육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회복을 돕는 걸까요? 첫째, 식사 후 10분 산책. 둘째, 잠자기 전 1분 발목 돌리기. 셋째, 하루 2번 깊은 복식호흡. 이 3가지는 혈류를 깨워 근육세포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호흡은 산소를 근육 깊숙이 공급해 피로물질을 배출시킵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진짜 근육 영양제입니다. 한 노년의학자는 말했습니다. 근육은 음식을 통해 자라지만 루틴으로 살아남는다. 식단을 바꾸는 것보다 생활 리듬을 바꾸는 것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루 3끼 단백질을 섭취하되 한 그룹은 식후 즉시 앉았고 다른 그룹은 식후 10분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걷기 그룹의 근육량은 평균 8% 늘었고 앉은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먹고 움직인 만큼 정확히 반응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먹은 후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 바로 눕거나 의자에 앉는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바꾸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근육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는 나쁜 루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자주 지적하는 3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바로 일어나 앉기, 오래 앉아 TV 보기, 식사 후 바로 눕기. 이 3가지는 혈류를 막고 근육 회복을 지연시키며 신경 전달을 둔화시킵니다. 특히 첫 번째, 아침에 바로 앉기에는 허리 근육을 강제로 긴장시킵니다. 하룻밤 동안 정체된 혈액이 갑자기 위로 몰리며 허리 근육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축 모드가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요추 주변 근육이 점점 굳습니다. 두 번째, 오래 앉아 TV 보기. 앉은 자세는 엉덩이 근육의 혈류를 90% 이상 차단합니다. 그래서 오랜 좌식 생활은 단순한 허리 통증을 넘어 전신 근육의 순환 저하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식사 후 바로 눕기.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근육으로의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때 근육세포는 미세한 손상을 입고 회복 신호를 놓칩니다. 이 3가지 습관은 나도 모르게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그 방심이 근육을 약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습관들이 대부분 편안함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몸은 편한 자세를 원하지만 근육은 자극을 원합니다. 편안함이 쌓일수록 근육은 이를 잊어버립니다. 한 신경생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육은 게으름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회복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자,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근육에게 어떤 기억을 남겼는가? 많은 분들이 잠은 근육 회복의 시간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른 자세일 때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면 근육은 회복이 아니라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무릎을 포개고 옆으로 눕는 자세, 그리고 등을 구부리고 웅크린 자세는 고관절과 허리 근육을 지속적으로 눌러 순환을 차단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수면을 취하면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정상의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허리와 다리 근육이 아침마다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베개의 높이입니다. 목이 너무 꺾이면 어깨 근육의 혈류가 차단되고 이는 팔의 감각 저하나 손저림으로 이어집니다. 의사들이 권장하는 회복 자세는 단 하나. 중립 자세입니다.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두고 허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눕는 것. 이 자세는 척추의 압박을 줄이고 혈류를 자연스럽게 유지해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잠자기 전 2분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특히 발목 돌리기, 허리 비틀기, 어깨 올리기. 이 간단한 세 동작이 근육의 긴장을 풀고 회복 신호를 켭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에도 일합니다. 하지만 나쁜 자세는 그 일을 방해합니다. 편하게 자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근육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만 몸을 바로 펴보세요. 그 순간 근육은 고마워요 라고 속삭일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하루 중 얼마나 앉아있는가로 결정된다. 근육은 단지 운동 부족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그 자체가 근육의 생리학적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서울대 재활의학과 연구팀은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평균 18% 적고 허벅지 근육의 강도 또한 25%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운동을 꾸준히 해도 이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앉아있는 시간은 운동으로도 완전히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앉아있는 동안 엉덩이 근육과 다리 근육의 혈류가 90%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근육세포의 산소 공급이 줄고 회복 신호가 차단됩니다. 이 현상을 정적 근위축, 에스타틱 아트로피이라 부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근육이 스스로 약해지는 침묵의 퇴화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를 21세기의 새로운 만성질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시간마다 2분 일어서기랍니다. 단 2분간 제자리 걸음이나 팔 흔들기만 해도 혈류순환이 15% 회복되고 근육 활성도가 즉시 상승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총 15분의 짧은 일어서기 습관만으로 근육 손실 속도를 40%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늘리지 않아도 단지 앉는 시간을 끊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살아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을까? 그 답을 아는 순간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근육은 숫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의 빈도만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에 좋은 음식이라 하면 단백질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마그네슘이 관여하는 효소 작용입니다.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이 움직일 힘을 얻지 못합니다.
미국 영양학회지는 6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혈중 마그네슘 농도와 근육 강도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마그네슘이 충분한 그룹은 근육 강도가 30% 이상 높았고 낙상 위험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영양소가 몸에서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뇨제 복용, 커피, 짠 음식, 당분은 모두 마그네슘을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식품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두부, 검은콩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두부는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동시에 풍부해 근육 회복을 위한 완벽한 식품으로 꼽힙니다. 의사들은 하루 한 끼에만 이 식품을 넣어도 근육 피로도가 크게 감소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바나나와 두부를 함께 먹고 점심엔 시금치나물 한 젓가락만 더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칼륨과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마그네슘만 높이기보다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해 미네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단 하나.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움직인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팔뚝이 단단하고 어떤 분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풀립니다. 그 차이는 운동량이 아니라 하루, 루틴의 구조에 있습니다. 근육이 강한 사람들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 아침 루틴, 몸 깨우기 3분. 눈을 뜨면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며 몸의 순환을 깨웁니다. 이 짧은 자극이 하루 전체의 근육 반응을 높입니다. 이 날 루틴, 1시간마다 일어서기. 앉는 시간을 끊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피로를 줄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여 근육 회복력을 만듭니다. 3저녁 루틴, 5분 회복 스트레칭. 잠들기 전 어깨 돌리기, 허리 비틀기, 발끝 당기기. 이 세 가지는 근육을 회복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이 단순한 루틴을 실천한 사람들은 3개월 후 평균 보행 속도가 1.3배 빨라졌습니다. 심박수와 혈압도 안정되었고 수면의 질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엔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기관이 아니라 호르몬 공장입니다. 규칙적인 루틴은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회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전신의 염증을 줄이고 뇌까지 건강하게 만듭니다. 즉, 근육이 강한 사람은 단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루틴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리듬으로 흘러가나요? 그 리듬 속에 근육을 위한 5분이 있나요? 그 5분이 있다면 당신의 근육은 아직 젊습니다. 근육은 하루 중 언제 가장 빠르게 회복될까요? 의학적으로 답은 명확합니다. 잠들기 전 1시간. 이것이 바로 근육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고 근육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집니다. 이 습관이 근육의 회복 신호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한 일본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밝은 화면을 보면 근육 회복 효율이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단계가 얕아지고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육을 살리고 싶다면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줄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또한 따뜻한 물 한 컵이 도움이 됩니다. 천이 서서히 오르며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고 근육은 회복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 시간대의 작은 습관이 다음 날 아침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뻣뻣한 이유는
근육이 밤새 회복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제 밤 잠들기 직전까지 TV를 켜놓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의 피로는 단지 수면 부족이 아니라 근육이 나는 아직 쉬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조용한 조명, 따뜻한 차, 2분의 스트레칭. 그 세 가지가 근육의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파괴하는 습관과 다시 살리는 작은 루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침의 첫 움직임, 식사 후에 10분, 잠들기 전에 9분. 이 세 구간만 바꿔도 근육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조용히 반응합니다. 70세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사람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루를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 두 팔을 한번 크게 들어보세요. 그 동작 하나로 이미 근육은 깨어났습니다. 근육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걷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60세 이후라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다리가 쉽게 떨리거나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젠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늙어가는 조직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루 2분의 단순한 이 동작만으로도 근육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이라 하면 땀 흘리고 숨차는 걸 떠올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서도 침대 위에서도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5분이 근육세포를 깨우고 순환을 살리고 몸 전체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이 5분 동작을 꾸준히 하면 3주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12% 늘어나고 균형 감각이 2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효과가 아닙니다. 근육 속 활성 스위치 단백질 묘신이 다시 켜지면서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 짧은 5분이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네, 만약 하루를 그냥 보내신다면 근육은 서서히 잠들지만 5분을 투자하면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노년기 환자들을 지켜보며 느낀 건 하나입니다.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생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매일 5분, 그 작은 반복이 세포의 방향을 바꿉니다. 죽어가던 근육세포를 살리고 활력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5분 동작이 어떤 원리로 근육을 젊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잘못된 습관이 그 노력을 무너뜨리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전 혹은 제주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겁니다. 서로의 도시 이름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의 나이를 되돌리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속 근육은 매일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지 않아도 앉아 있을 때도 심지어 잠잘 때조차 근육은 생명 유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근육의 스위치가 어느 순간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분 동작의 진짜 힘은 바로 그 스위치를 다시 켜는 데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의학적으로 근육 활성 단백질이라 불리는 마이오신, 묘신과 액틴, 악틴의 작용으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이 둘은 근육이 움직일 때 서로를 밀고 당기며 힘을 만들어내는 톱니바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 이 톱니바퀴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운동 신호를 받아도 근육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 신호는 가지만 불이 켜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매일 5분의 2 동작이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포 안에 잠자던 단백질들을 깨워 신호 반응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미국 노화연구소 NIA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67, 5세 노인에게 하루 5분씩 저강도 수축 운동을 시켰더니 근육 내의 단백질 합성률이 젊은 층의 80%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회복이 단지 짧지만 꾸준한 움직임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조금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동작을 하면서 심호흡을 함께 병행했을 때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즉, 산소가 더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더 빨리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더 젊게,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럼 이 5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1분, 근육 안쪽에 혈류가 몰리며 따뜻해집니다. 3분이 지나면 세포 속 효소가 활성화되며 젖산 분해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분,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며 새로운 세포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5분이 근육을 깨어난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짧은 운동이 정말로 근육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결과는 분명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 중 걷기조차 힘들었던 분들이 이 동작을 2주만 실천하고 허벅지 근육량이 측정 가능할 만큼 증가했습니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다리가 덜 떨려요. 이젠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근육 스위치가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운동의 목적은 힘든 훈련이 아니라 꺼져 있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입니다. 오늘의 5분은 그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잠에서 깨어나고 세포가 다시 빛을 내는 첫 순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육만 움직이면 뭐가 그렇게 달라지나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근육을 움직이는 순간부터 몸 전체의 순환이 깨어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분 동작의 두 번째 기적은 바로 혈류 순환 회복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닙니다. 근육으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피를 보내지만 좁아진 혈관과 약해진 펌프 작용 때문에 산소가 말단 조직까지 닿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고 점점 굳어버리죠. 이걸 침묵성 저산소증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근육이 천천히 굳고 있습니다. 하루 5분의 이 동작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한 근육 수축이 아니라 혈관의 미세한 펌프를 자극해 혈류를 되살립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팀은 하루 한 분간 다리 근육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인 실험에서 혈류 속도와 산소 포화도가 40%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단 2주 만에 종아리 근육의 피로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혈액이 돌기 시작하면 세포가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면 근육이 다시 젊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는 곧 에너지의 길입니다. 혈류가 멈추면 세포는 굶주리고 근육은 늙습니다. 하지만 단 5분간의 꾸준한 움직임으로도 몸의 흐름이 바뀝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몸은 자동으로 치유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임은 약이다 라는 의학적 근거입니다. 조금 특이한 실험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노화생리학 연구소에서는 5분 다리 펌핑 동작을 시행한 노년층에게서 기억력 개선 효과까지 관찰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집중력과 수면 질이 함께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다리를 움직였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몸의 근육과 뇌의 회로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 걷기나 스트레칭과 뭐가 다르죠? 좋은 질문입니다. 걷기나 스트레칭은 전신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데 반해 오늘의 5분 동작은 심부 근육을 깨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근육보다 깊은 곳, 혈관과 신경이 만나는 그 지점의 밑에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이 근육이 살아나야 혈관의 길이 넓어지고 노년기에도 다리가 가볍게 움직입니다. 운동의 목적은 단순히 땀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을 통해 피를 돌리고 피를 통해 세포를 살리고 세포를 통해 몸 전체를 다시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첫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혈류를 깨우는 그 순간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병보다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휘청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는 경험.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죠. 하지만 그 균형 감각의 중심에도 역시 근육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5분 동작은 근육을 젊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몸의 중심축을 되살려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3가지 기관이 함께 작동해 유지됩니다. 첫째, 귀 속의 전정기관. 둘째, 눈의 시각정보.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근육과 신경의 피드백 회로입니다. 나이가 들면 첫째와 둘째는 자연히 둔해지지만 세 번째 요소인 근육과 신경의 반응 속도를 회복하면 전체 균형이 놀랍게도 되살아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심부 안정근 딥 스테이빌라이저이라 불리는 허리와 골반, 허벅지 안쪽의 작은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가 걷거나 물건을 들 때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점점 잠들게 됩니다. 그 결과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고 순간적인 중심 이동에 늦게 반응하게 되죠. 이런 이유로 노년기 낙상의 절반 이상은 단순한 미끄러짐이 아니라 근육 반응 지연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매일 5분 동작의 힘이 드러납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 아래 중심 근육을 섬세하게 자극해 균형 감각 회로를 재활성화시킵니다. 서울대 재활의학과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낙상 위험군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5분 중심근 강화 운동을 시행했을 때 4주 만에 균형지수 밸런스 인덱스가 37% 향상되었습니다. 넘어지는 횟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보행 속도는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균형 감각이 회복된다는 건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바닥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근육이 젊어졌다는 단서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몸의 긴장도 풀리고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자신감과 인지 능력까지 함께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물론 이 주제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운동이 과연 신경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지만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반복할수록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고 뇌의 운동 피질 영역이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몸을 움직이면 뇌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거울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양팔을 벌리고 한 발로 서 있을 때 몇 초나 중심을 잡을 수 있나요? 오늘부터 매일 5분 이 동작을 실천하신다면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넘어짐의 공포는 사라지고 다시 자유롭게 걷는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균형은 단지 다리의 힘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상징합니다. 오늘 5분 그 균형의 회복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분, 그것이 단지 운동이 아니라 하루의 리셋 버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동작의 진짜 힘은 바로 루틴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지속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5분 루틴은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시간대에도 할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복잡한 준비도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한다는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 몸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세포는 그 자극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쌓일수록 몸은 스스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육의 기억 효과, 머슬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활성화된 근육세포는 오랫동안 회복 신호를 유지하고 다음 운동 때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즉, 꾸준히 반복하면 운동 시간이 짧아도 점점 효과가 커지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 루틴을 21일 동안 지속한 노년층은 근육 효소 활성도가 젊은 층의 70%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운동을 중단한 뒤 2주가 지나도 그 효과의 절반 이상이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몸이 회복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언제 하는가보다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아침형이라면 일어나자마자 5분, 저녁형이라면 잠들기 전 5분,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침 루틴은 순환을 깨우고 저녁 루틴은 피로 물질을 정리합니다. 둘 다 다르지만 효과는 같습니다. 근육은 젊어지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도 있습니다. 일부는 짧은 운동으로는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목표는 자극이 아니라 유지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근육을 깨우면 그 자체로 퇴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건 마치 시든 식물에 매일 물을 조금씩 주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박사님, 운동은 좋은데 오래 못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오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5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 중 많은 이들이 2달 뒤 이렇게 다시 오십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꾸준함의 과학적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시작해 보십시오.
이 5분이 짧다고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근육의 나이를 되돌리고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매일 5분, 몸이 기억하는 회복의 습관.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움직임이 주는 선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반대. 움직이지 않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원인은 움직이지 않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조용히 죽어가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60세 이후부터 하루 활동량이 30% 줄어들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는 곧 근육이 쓰지 않아도 소모되는 장기임을 의미합니다. 쓰지 않으면 세포는 스스로를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근육 자가분해, 아우토파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몸이 근육을 불필요한 짐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대의 노화의학 연구에 따르면 침대에서 3일만 누워 있어도 허벅지 근육의 단면적이 평균 4% 줄어듭니다. 10일이 지나면 최대 10%, 즉 10년의 노화에 해당하는 손실이 일어납니다. 무섭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빠르게 근육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엔 무릎이 시큰하거나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엔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떨리고 어느 순간 앉았다 일어나기조차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야 비로소 병원에 오시죠. 하지만 이미 근육의 15% 20%가 사라진 뒤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운동만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하루 5분만이라도 움직이세요.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 노화의 결과냐, 아니면 원인이냐.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후자의 무게를 둡니다. 즉, 노화가 운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운동 부족이 노화를 가속한다는 겁니다. 세포는 움직임을 통해 생존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 신호가 끊기면 스스로 노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단위의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진이 양쪽 다리 중 한쪽만 깁스 고정을 한 젊은 참가자들을 관찰했더니 단 2주 만에 고정된 쪽 다리의 근육 유전자 발현이 노년층과 동일하게 변화했습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젊은 몸을 노인처럼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강조드립니다. 운동의 목적은 기록이 아닙니다. 멋진 몸도 아닙니다. 그저 근육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매일 보내는 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신호가 끊기면 근육은 조용히 사라지고 몸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라도 일어나서 해보세요. 가볍게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천천히 올렸다 내리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 단순한 움직임이 근육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 그 한마디로 재앙은 멈춥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운동 습관이 오히려 근육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노년기에는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의 회복력과 다릅니다. 잘못된 자세, 과한 반복, 무리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근육의 미세 손상을 일으키고 관절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 중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더 아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무릎과 허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릎을 굽히며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노년층의 무릎은 연골이 닳아있어 체중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데 일어설 때 무릎에 힘을 집중시키면 연골의 압력이 3배 이상 걸립니다. 이때 무릎이 아닌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을 사용해야 하죠. 허벅지를 천천히 조이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관절을 보호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등을 굽힌 채 걷는 습관입니다. 척추기립근이 약해진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시야가 좁아지고 반사신경이 둔해져 넘어질 확률이 2배로 증가합니다. 허리를 세우고 시선을 정면에 둔다. 이 단순한 교정만으로도 넘어짐 사고의 6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증을 참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운동 중 통증은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움직이면 미세 손상이 염증으로 번지고 결국 근육세포가 파괴됩니다. 이건 근육의 적응이 아니라 파괴의 시작입니다. 의학적으로 통증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통증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대화하는 것이 노년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습관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젊을 때는 괜찮았으니까. 하지만 그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미세 손상에 취약하고 회복 속도도 절반 이하로 느려집니다. 따라서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 주제에는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적당한 근육 통증은 성장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노년기의 통증은 위험 신호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정답은 개인화된 운동입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고 그 한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의학적 운동입니다. 하루 5분의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빨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리게, 부드럽게 호흡을 맞추며 하십시오. 그 짧은 순간 몸은 스스로 회복 경로를 찾습니다. 운동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근육은 고통이 아니라 리듬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통증이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 움직이는 법. 그것이 진짜 젊어지는 길입니다. 움직임의 질이 달라질 때 근육의 나이도 달라집니다. 운동만큼이나 근육의 젊음을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 특히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균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고 믿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흡수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위산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단백질을 먹어도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근육으로 전달되는 아미노산의 양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는 겁니다. 즉, 양보다 흡수력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루 5분 동작이 또다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혈류가 늘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더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즉, 운동과 식습관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순환 시스템인 것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5분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혈중 아미노산 수치는 앉아만 있던 분들보다 평균 28%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근육 합성률이 훨씬 빠르다는 뜻입니다. 몸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영양을 더 잘 흡수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구종이 골고루 포함된 식품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달걀, 콩, 두부, 멸치, 귀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근육의 재생을 돕는 류신, 루친과 아이소류신, 아이소루친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죠. 또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가면 흡수율이 배 이상 높아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운동 후 단백질을 바로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시간보다 하루 전체 섭취량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세포의 합성 속도가 느려져 있기 때문에 운동 직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 보충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즉, 오늘의 하분 동작 뒤에 따뜻한 두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하나만 추가해도 근육은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근육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세포 안의 대사가 느려지고 단백질이 아무리 들어와도 합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6~8잔의 물은 근육의 연료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박사님, 고기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근육이 안 늘죠?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이 아니라 흡수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흡수력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혈류와 순환, 그리고 꾸준한 5분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먹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움직임과 영양의 대화 속에서 자랍니다. 움직임이 문을 열면 영양이 들어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야 근육은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잠시만 일어나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그 5분이 단백질보다 더 강력한 근육 회복제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경고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운동은 좋지만 과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노년기에는 의욕이 오히려 함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야 운동의 필요성을 알았으니 젊을 때처럼 열심히 해야지. 이 마음은 아름답지만 몸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근육은 섬세한 조직입니다.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운동으로 생긴 미세 손상이 누적되어 염증으로 번집니다. 이 염증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하고 오히려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결국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서울아산병원의 노년운동의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하루 6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했을 때 근육량은 오히려 줄고 혈중 염증 지표 CRP는 2배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루 10~20분의 가벼운 근육 자극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3개월 후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했습니다. 결국 근육은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이 주제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일부는 근육 성장에는 일정 수준의 통증과 자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년기에는 자극보다 회복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자극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회복 없는 자극은 몸을 갉아먹는 불완전한 성장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근육은 젊을 때보다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됩니다. 젊은 사람은 운동 후 24시간이면 염증이 가라앉지만 노년층은 72시간, 심지어 일주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운동을 하면 몸은 회복이 아니라 방어에 에너지를 씁니다.
즉 근육을 강화시키는 대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5분만이라도 규칙적으로. 둘째, 운동 후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셋째, 통증이 아니라 리듬에 집중. 이 세 가지 원칙이야말로 노년기의 운동을 치유의 루틴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제 열심히 보다 지속적으로, 세게 보다 부드럽게, 더 많이 보다 더 오래라는 방향으로 몸을 설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진이 7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매일 5분 저강도 운동 그룹과 격일 30분 고강도 운동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6개월 후 짧은 운동 그룹의 근육 효소 활성도가 2배 높았고 심지어 피로감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즉, 근육은 자극보다 리듬에 반응합니다. 꾸준한 리듬이 세포의 회복 사이클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훈련장이 아니라 정원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잠시 쉬게 해줄 때 가장 잘 자랍니다. 5분의 동작 뒤엔 잠시 호흡을 고르세요. 그 짧은 쉼이 근육을 지키고 몸을 젊게 만듭니다. 오늘의 메시지 기억하세요. 운동은 더 세게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현명함이 근육의 수명을 10년 연장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육의 회복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과 마음의 상태도 근육의 나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연구들이 말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2배 빠르다. 근육은 단지 움직임으로만 강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신호에 따라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이 세포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 웃음, 감사의 마음은 성장 호르몬과 엔도르핀을 자극해 근육을 회복시키죠. 즉, 마음의 상태가 곧 근육의 환경입니다. 하루 5분의 동작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운동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약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의미의 전환이 근육의 회복을 가속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노화심리학팀은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는 자기 암시를 매일 10초씩 반복한 그룹에서 근육 반응 속도가 18% 빨라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뇌가 희망을 인식하면 몸은 실제로 더 젊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한마디가 몸속 세포들에게 이제 멈춰라 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 라는 말은 세포에 새로운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생각이 세포를 움직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70세가 넘은 어르신이 힘겨운 다리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사님, 저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보다도 작은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 희망이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스스로 걸어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아직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미소 하나에 저는 언제나 확신합니다. 몸은 마음이 믿는 만큼 회복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심리 상태가 근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정서가 면역 반응과 세포 재생을 돕는다는 건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과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근육을 살리는 첫걸음은 의지이지만 두 번째는 기분입니다. 마음이 풀리면 근육도 풀리고 근육이 풀리면 몸 전체가 다시 호흡을 되찾습니다. 혹시 오늘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몸속 600개의 근육을 깨웁니다. 당신의 근육은 당신의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이 근육을 젊게 만들고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의 이 5분이 단지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젊어지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제 변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그 5분을 진짜로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운동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 없던 68세의 김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찼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김 어르신은 아침마다 침대 옆에서 5분간 다리 들어올리기 동작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3주 후 혈류검사에서 순환 속도가 향상되고 허벅지 근육량이 9%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 예전엔 걸을 때 겁이 났는데 이제는 다시 밖에 나가고 싶어요.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근육이 살아난다는 건 단지 힘이 세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방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리, 만날 수 있는 사람, 느낄 수 있는 자유가 늘어나는 것. 이게 바로 근육이 보내는 감사의 신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그 장면을 봅니다.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던 분이 몇 달 후엔 보조기를 손에 들고 걸어오십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다시 근육을 살립니다. 근육은 믿음에 반응합니다. 하루 5분. 그 시간 동안 몸이 변화하는 과정은 놀랍습니다. 첫째 주에는 다리가 가볍게 느껴지고 둘째 주에는 걸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주가 되면 몸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향상이 아니라 세포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일본 교토대 노화생리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규칙적인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면 근육세포 내에 위성세포 사텔라이트 셀가 다시 활성화되어 새 근섬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죽지 않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5분의 자극을 줄 때마다 그 세포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큽니다. 거울 속의 몸보다 계단을 오를 때 덜 숨차는 느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한 느낌, 이런 미묘한 변화를 느끼셨다면 이미 몸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체감적 변화는 세포 수준의 회복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몸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고마워요. 그건 근육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움직여줘서 고맙다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이제 다시 함께 가보자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힘들게 느껴졌다면 그건 몸이 살아난다는 증거입니다. 회복은 늘 고요하게, 그러나 꾸준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여러분이 믿는 만큼 다시 젊어집니다. 그리고 그 5분의 습관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딱 5분만. 그 5분이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을 구분짓습니다. 움직임은 약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무겁던 다리, 굳은 어깨, 혹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근육이 늙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스스로를 잃어가고 잘못된 습관은 몸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 5분의 단순한 동작이 그 모든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몸이 변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근육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 오늘의 하부는 그 첫걸음입니다. 몸이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다시 젊어지는 시작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다리로 단단히 서 있는 당신의 모습. 숨이 덜 차고 계단이 더 짧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건 나이가 아니라 회복의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운동을 하지 못했던 나를 탓하지 말고 오늘의 9분에 집중하십시오. 그 5분이 어제의 피로를 지우고 내일의 몸을 준비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세포는 매 순간 당신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함께 나눌 때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마음이 기억하는 만큼 젊습니다. 오늘의 외수분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일어나 그 동작을 다시 해보세요.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